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문장입니다. 본 강의는 전산설계 기초 두 번째 강의에 해당하는 매트랩의 리뷰에 대해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수치 해석이란 과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도 조금 진행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딥러닝이라든지 혹은 수치 해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툴이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뭔가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코딩이라는 좀 뭔가 언어가 필요한데요. 그 언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한 매트랩을 갖다가 한번 오늘 조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파트 1에서 매트랩을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갖는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강의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 리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파트 1과 파트 2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주차 두 번째 강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파트 1에 해당하는 매트랩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예정이고요. 또 파트 2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좀 우리가 데이터를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그래프 그리는 거라든지 혹은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거 혹은 이제 평면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다음에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것들 혹은 디버깅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트 2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파트 1의 내용을 좀 리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혹은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함수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트랩을 이제 다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매스워크사에 들어가셔서 중앙대학교 이메일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중앙대학교는 이미 여러분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 라이센스, 아카데믹 라이센스를 통해서 매트랩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21 A나 혹은 2021 B 버전이 있고요. 아마 22 버전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버전을 다운을 받으셔도 상관없지만은 최대한 최신 버전을 다운을 받으시면은 최신의 펑션이라든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매번 매트랩을 킬 때마다 아마 인터넷으로 라이센스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대를 확인하시게 되면 다른 컴퓨터의 활성이 조금 인액티브 비활성화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때는 뭐 그 컴퓨터에서 다시 활성화를 해주셔도 되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입을 하셔서 비밀번호 까먹지 말고 잘 기억을 하셨다가 매년 라이센스 갱신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매트랩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커멘트 창들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요. 여기서 조금 먼저 커런트 디렉토리를 설명해주는 이제 폴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에디터 스크립트가 있는 에디터 부분. 그 다음에 변수를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변수가 어떻게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 워크스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쓰기 전에 원래 간단한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맨드 창에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초반에는 커맨드 윈도우를 좀 쓰긴 하겠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이제 스크립트 에디터 창에다가 뭔가를 더 많은 정보를 입력을 하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디테일즈는 뭐 파일을 클릭하셨을 때 이 파일이 그림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뭐 자세한 정보들을 조금 주는 정도의 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혹시 뭐 바꾸고 싶은 설정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요새 이렇게 리본 형태로 아마 매트랩이 나올 거고 채우신 거 하시면 여기 프리퍼런스 아마 한글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 기본 설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마 기본 설정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나는 형태를 바꾸겠다, 혹은 아까 뭐 에디터 창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순서를 바꾸겠다 하시면은 뭐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용은 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요, 이 애드온스라는 데 가시게 되면은 뭔가 툴박스를 설치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실 전공 쪽에서 더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되다 보면은 저희가 매트랩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많은 검증된 형태의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애드온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주로 많이 쓸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커브 피팅 툴 같은 것도 우리가 편안하게 갖다 쓸 수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본 강의에서는 이런 커브 피팅을 하는 걸 배울 거기 때문에 뭐 질적으로 사용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이미지 혹은 최적화 툴 혹은 시그널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툴박스들을 설치를 여기에다가 애드온 하신 다음에 그걸 이제 불러다가 호출에다가 함수처럼 혹은 이제 다른 뭐 시뮬링크 같은 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정말 많은 공학 분야에서 매트랩이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빠르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폴더를 갖다 먼저 세팅을 하나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매트랩을 좀 갖고 와 보겠습니다. 매트랩을 갖고 오시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처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실행을 시킨다고 하면은 저는 전산설계 기초라는 폴더에 전산설계라는 기초 폴더가 있고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폴더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파일을 저장을 하거나 실행을 할 때 그 폴더에서 실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강의 자료처럼 이렇게 폴더를 선택하신 다음에 저는 주로 매트랩에서 이걸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엔 지금 아무런 파일이 없고요. 제가 먼저 뭐 스크립트 파일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진행할 매트랩 렉처 1이라고 하는 라이브 스크립트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새 스크립트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할 것은 이런 매트랩 M 스크립트를 사용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은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저는 이 라이브 스크립트로 좀 넘어가고 있어서 이걸 통해 가지고 한번 조금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보시는 것처럼 이 폴더를 클릭하셔서 정확하게 경로가 내가 실행을 시키고자 하는 곳으로 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매트랩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뭐 그 렉처 매번 해당하는 렉처를 폴더를 만드시거나 혹은 그 폴더에 같이 넣어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곳에 정확한 패스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서 갖고 와주셔야지. 혹은 여기서 윈도우 탐색기처럼 진행을 해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실행하는 폴더랑 그리고 실행하는 파일이 같은 곳에 있어야지만이 특별한 에러가 없이 실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헬프 다큐멘테이션을 꼭 잘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매트랩을 쳐보신다고 하면은 헬프 이 커맨드 창에다가 헬프 뭐 사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 쓰는 사인 코사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헬프를 치면은 이 사인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사인에 인풋이 x가 들어올 거고요. 아웃풋으로 y를 줄 건데 그 x가 들어오는 걸 단위는 라디안, 그러니까 디그리가 아니라 라디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나중에 딱 했을 때 내가 모르는 함수인 것 같다 하면 무조건 헬프를 쳐보시거나 혹은 구글에서 매트랩 사인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매스웍스에서 제공해주는 다큐멘트가 있고요. 그 다큐멘트에는 조금 더 이그젬플이라든지 이 지금 커맨드 창에서 보셨던 헬프 명령어보다는 더 자세하게 예제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같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는 아까 보였던 창에서 우리가 텍스트를 조금 더 많이 적을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스크립트 창이라고 하시게 되면요, 뭐 여기에 우리가 적고자 하는 명령어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a는 1이다 라는 명령어를 적어주시고 뭐 F9를 눌러주셔도 되겠고요. 혹은 F5를 눌러줘가지고 경로가 안 맞으면 이제 경로를 치어서 해주고 바꿔서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뭐 다양하게 적을 수 있는 창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진행을 패스가 너무 길어서 실행이 안 된다고 하네요.
예, 이건 좀 제가 수정을 하고서 나중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적을 수 있게 실행은 순차적으로 거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창을 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용을 할 곳은 바로 이 라이브 스크립트 창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핑을 쳐야 될 예제가 있으면 전 여기서 갖다 같이 실행을 할 텐데요. 좀 나중에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장되는 형태는 M 파일로 저장이 되겠고요. 뭐 뉴 스크립트를 방금 열어서 했던 것처럼 새로운 스크립트를 열어서 그 파일은 실행하고자 하는 곳에서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에디터 창에서 나는 에디트 이 파일 네임을 .m을 쳐가지고 수정하면 스크립트 창이 열리는 거랑 똑같은 형태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창에서 이 주석 표시가 있습니다. 주석 표시의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뭔가를 입력을 할 텐데 예, 이렇게 앞에 저 퍼센트 표시가 있게 되면은 그 퍼센트 표시에 있는 라인은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이 A는 1이라고 쳤지만은 제가 퍼센트 A는 1이라고 A는 2라고 치게 되면은 이 창을 실행시키게 되면은 예, A는 1이라는 게 나오죠. A가 2다라고 먼저 선언했던 게 있었는데 실행이 되지 않고 A는 1만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주석은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지 이 코드에 대한 뭔가 적어주고 싶은 말들이 커멘트가 있을 때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커맨드가 쳐져 있을 때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R 그래 컨트롤 T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주석을 추가했다가 네, 지웠다도 이렇게 같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 키 있죠 왼쪽에. 그 다음에 플러스 R과 혹은 T 하면 주석이 추가됐다가 혹은 주석이 지워지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엑서사이즈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연습을 하나 조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저는 라이브 스크립팅과 살짝 다를 수 있는데요. 뭘 하자고 했었죠? 헬로 월드라는 것을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트랩에서는 출력을 할 수 있는 게 디스플레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여기서 예, 이렇게 헬로 월드를 치시게 되면은요. 물론 이제 F5를 눌러주시면은 예, 실행이 되고 저는 이 커맨드 창에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걸 좀 지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라이브 스크립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라이브 스크립트의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출력 몰드를 바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 나중에 이거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또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예, I'm going to learning MATLAB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똑같이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I'm going to MATLAB이 출력이 되는 것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트링을 출력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뭔가 따옴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큰 따옴표 두 개를 이렇게 또 해주셔도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어블을 갖다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베리어블은 이제 매트랩에선 조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모르고 쓰고 있긴 하는데요. 다른 대표적으로 이제 C 언어라든지 혹은 포트란 혹은 뭐 파이썬 같은 경우들도 존재하긴 하겠지만은 이런 언어들에 비해서 매트랩은 약간 weakly typed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은 초기에 이 베리어블이 어떤 베리어블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줄 필요가 없는 조금 고급 언어입니다. 물론 이제 포트란도 고급 언어긴 한데요. 정확하게는 동적 언어, 다이나믹스 랭귀지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컴퓨터한테 이 변수는 나 뭘로 쓸 거니까 정의를 해준 순간, 타입을 정의해준 순간 제가 만약에 그 타입에 위배되는 값을 넣어주면은 보통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주된 원인은 저희가 어딘가에 뭐 메모리를 할당을 해놨을 때 그걸 그렇게 할당을 해놨는데 다른 값 형태로 넣어주게 되면 그 메모리를 오버되거나 맞지가 않아서 에러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꼭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정의를 미리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매트랩이라든지 혹은 파이썬 같은 이제 동적 언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이걸 바꿔야 된다 하면은 금방금방 바뀌게 잘 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가장 많이 쓰는 형태는 이제 요새 컴퓨터가 64비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 수치 오차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런 비트의 의미가 있는 숫자들을 좀 갖고 있고요. 문자 같은 경우는 16비트 문자 열로 갖다가 정의를 기본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스칼라랑 문자긴 하지만 아마 벡터랑 매트릭스를 매트랩에서는 주로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베리어블 같은 것들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요. 예, 뭐 my variable 3.4 my string이었나요? my string variable 뭐였죠? hello world. 예. 그래서 실행시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저장이 값이 된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이 저장이 된 거의 형태가 데이터 변수를 확인해 보시면 문자열로 저장된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숫자면 더블이라는 표현으로 저장이 된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대신 이제 문자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뭔가 대문자, 소문자를 섞어서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좀 이 문자 변수를 선언하는 데서도 규칙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무조건 문자로 해주셔야 됩니다.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뒤에는 어떠한 숫자라든지 문자가 오셔도 됩니다. 보통 코딩 하시는 분들이 언더바를 많이 쓰는데요. 그 이유로는 뭐냐면은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my 언더바 string variable 이렇게 스트링 베리어블의 의미를 정확하게 조금 선언을 해주려고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글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 띄어쓰기가 필요하잖아요. 띄어쓰기가 필요한 곳은 이런 언더바를 써가지고 표현을 할 때가 있고요. 만약에 띄어쓰기가 아니고 그냥 진짜 스페이싱을 해놓게 되면은 이게 서로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다른 형태로 받아들여서 뭐 여기서는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더바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 스페이싱이 있는 곳에 대문자로 이제 시작을 하게 해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피해 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문자로 하려는 경우들도 존재하지만요. 그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매트랩 안에 있는 빌트인 펑션과 서로 중복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빌트인 펑션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매트랩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라는 거, j라는 거 당연히 많이 쓸만한 변수인데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쓸 수도 있는데 얘는 허수에 대해서 우리가 1 플러스 2i 같은 거 할 때 이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i를 갖다가 이미 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를 만약에 내가 i는 3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은 그 스크립트나 혹은 그거 i는 3이 실행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 복수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빌트인 펑션과 충돌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파이라는 것도 3.파이를 그냥 엔터를 쳐보시게 되면은 쳐보시게 되면 3.1416이라는 값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파이는 2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줘 버리면은 파이가 2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다시 파이를 출력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파이가 2가 출력이 돼 버리면서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더 이상 3.14 1호 원주율을 갖다 쓸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answer라는 것도 쓰시면 안 됩니다. answer는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게 되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그냥 이제 1, 2, 3, 4, 5라는 것도 한번 실행을 시켜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행시켜주면 저장되는 폴더가 answer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임시로 너가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장되는 어떻게 보면 변수명인데 이걸 answer라는 를 쓰게 되면은 저런 실행이 될 때마다 그 answer가 업데이트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장해놓은 answer 파일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빌트인 펑션은 쓰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inf, infinite의 약자인데요. 무한이라는 숫자를 갖다 표현할 때 쓰려고 했던 기호인데 이런 것들도 최대한 손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nan, 대문자 n, 소문자 a, 대문자 a 하는데요. 나러 넘버라고 해서 숫자가 아닌 거에 대한 정의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나누기 0 하면 이런 거 뭐라고 그러죠? 불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컴퓨터에서는 이게 난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도
여기다가 변수를 저장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기본적으로 쓰지 않고요. 또 매트랩에서 그냥 제공하는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뭐 사인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사실 사인도 함수인데 내가 만약에 사인을 갖다가 뭐 2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충돌이 발생하죠. 내가 사인 가로 열고 뭔가를 할 때 야 2라는 값에 왜 가로를 왜 열어? 라고 하면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트랩이 가지고 있는 함수 이름은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선 장에서 이렇게 길고 대문자가 중간에 섞여 있으면은 거의 겹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쓰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컴퓨터 코딩 쪽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각 팀마다 코드를 짜는데 그때마다 저 변수가 만약에 통일성이 없거나 그러면은 내가 선언해놓은 변수를 다른 팀 코드가 손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돌이 발생하거나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이 값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값이 오버라이드 돼가지고 이제 값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팀마다 저런 변수명의 규칙을 어떻게 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해놓고 변수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포문에서 인덱스 IJ 이런 것들은 1부터 얼마까지 뭐 변화는 인덱싱을 할 때 쓰는 값이기 때문에 그런 충돌을 막기 위해서 II를 2번 쓴다든지 혹은 JJ를 2번 써가지고 뭐 그런 데 좀 쓰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변수를 이제 스칼라 값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A는 10이라고 치시면 뭐 당연한 거겠지만 10이 저장이 될 거고요. 또 그 외에도 펑션을 갖다가 여러 번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신 후에 이렇게 저장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나누기 같은 것도 가능한데, 물론 이게 출력이 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우리 값을 다 출력을 했었는데, 예, 나는 이번에 값을 아까 A는 얼마였나요? A는 10. 뭐 이런 것도 출력도 해보고, 다음에 C는 얼마인가요? 뭐 1.3 3 곱하기 뭐 4.45 빼기 2 곱하기 A. 예,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나는 이 출력을 갖다 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쿨드대. 예, 이런 경우 난 이 값을 출력을 해서 보여주고 싶진 않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을 찍으시면은 옆에서 출력이 다 됐는데 얘만 출력이 안 됐죠? 쿨2대라는 애가 분명히 저장이 되어는 있습니다. 이렇게 세미콜론을 치는 습관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다 뭐 문장 커맨드 뒤에는 항상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서 마무리 지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스칼라 말고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스칼라의 집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분들 행렬이라는 걸 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될 거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가 되어 있는 경우, 숫자들의 이제 집합들을 어레이라고도 할 수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숫자들만 그렇게 집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자, 단어들도 이렇게 순서대로 집합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셀 어레이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트릭스가 있고 셀 어레이, 이 두 가지의 형태로 갖다가 저장이 되겠고요. 이 셀 어레이에는 어떠한 데이터 스트럭처도 사실은 뭐 저장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들도 존재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많이 쓸 건 숫자기 때문에 이제 결국엔 매트릭스를 쓸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벡터를 쓸 겁니다. 그래서 로우 벡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로우 벡터 뭐 1, 2, 3, 4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뭐 오른쪽으로 출력이 될 수 있는 게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 벡터 같은 경우에는 1 세미콜론, 2 세미콜론, 3 세미콜론, 4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세로로 되겠습니다. 물론 로우에서 스페이싱 대신 이렇게 콤마를 하셔도 출력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출력을 하셔도 되겠고요. 컬럼도 같은 형태로 했지만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갖다가 출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컬럼 벡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적는 게 어렵다, 엔터를 치셔가지고 표현을 해주셔도 똑같은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정의한 벡터들의 크기 몇 바이면, 이런 나중에 행렬 다루시다 보면 몇 바이면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갖다가 사이즈라고 해서 사이즈 로우라고 쳐보시게 되면 1바이 4짜리 행렬이다. 반대로 사이즈 컬을 확인해 보시면은 4바이 1이라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랭스라는 것도 비슷한 애가 있긴 한데요. 얘는 순수한 길이만을 확인해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이제
랭스는 하나의 차원적인 길이만을 얘기해주기 때문에 행인지 열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벡터인 경우에는 랭스로 갖다 하면은 조금 더 전체 긴 쪽의 값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행과 열로 값으로 따로따로 줄 수 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매트릭스를 가보겠습니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벡터의 조합이기 때문에 스페이싱으로 한 칸 띄면 당연하겠지만 로우 벡터,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하면 칼럼 벡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우 칼럼에 해당하는 애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통 A, B라는 행렬, 그 다음에 C라는 A, B, C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요. 예, 두 개가 행벡터이기 때문에 이 행벡터를 갖다가 세미콜론으로 붙여주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컬럼 벡터 이렇게 두 개로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공부를 좀 더 해보신다면 A랑 B를 갖다가 이 스페이싱이나 혹은 콤마로 붙여주신다고 하면은 저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순서대로 붙어주면서 세로로 길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D가 이미 됐으니까 여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직사각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페이싱으로 붙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붙여준다는 건데, 물론 이 차원이 이쪽 차원이 서로 맞아야 되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맞았다고 하면 이제 옆에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하게도 붙여줄 수 있습니다. 2라는 애, 같은 애죠. 그래서 옆에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준 애를 옆에 붙여주고, 그쵸? 그 다음에 콜론은 밑에다 붙여주겠다는 뜻입니다. A, B, A인데요. A랑 B를 서로 어떻게 해요? 제가 방금 이거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밑에다 붙여줘서 이렇게 붙여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서로 합쳐주는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 즉 결국엔 벡터나 혹은 행렬을 갖다가 자유롭게 대신 차원만 맞다면은 스페이싱이라든지 세미콜론으로 갖다가 붙여주시게 되면 매트릭스의 중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끔 이제 이렇게 뭐가 있냐면은 스트링을 갖다가 두 개의 스트링을 갖다가 따로따로 이쪽 스트링 하나, 이쪽 스트링 하나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붙이는 경우에는 그냥 싱글 벡터처럼 이제 계속 적어지는 효과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save and clear 파일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값을 하나 좀 저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세이브를 할 건데요. 어떤 세이브를 할 거냐면 로우랑 컬럼을 좀 저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 앞에 저장하고 싶은 파일은 저는 이걸 벡터라는 곳에다가 파일 네임에다가 베리어블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혹은 세 번째 거고요. 뭐 뒤에 맷이라는 걸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매트랩 형식으로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벡터라고 하는 매트랩 파일이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저희가 모든 거를 클리어해서 안에 작업 공간을 좀 지워 보았습니다. 이제 지워졌거든요. 위에 실행됐던 게 다 사라졌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다시 뭐 할 거냐면 불러올 겁니다. vector.matrab을 불러오시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쪽은 같이 실행하면 안 되죠. 예, 세션을 나눠서 좀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만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읽어두시게 되면은 콜과 로우가 다시 읽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매트랩을 막 여러 번 실행을 시키다가 내가 원하는 변수들을 따로 저장을 해서 보관하고 싶을 때 같은 형태로 이렇게 파일 네임을 선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다 클리어 하시게 되면은 작업 스페이스를 지울 수 있는데 그 변수들만 따로 지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파일을 읽어드리게 되면은 걔 변수들이 워크스페이스에 다시 읽어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 엑서사이즈를 한번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start라는 베리어블을 좀 잠깐 얘기를 할 겁니다. 이 start라는 베리어블이 하나 있을 거고요. start니까 start에다 베리어블 할 텐데 펑션 clock이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매트랩에 빌트인 되어 있는 함수겠죠. 그래서 clock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뭔가 데이터가 실행이 돼서 저장이 될 건데, 물론 인풋이 펑션이면 이렇게 인풋을 받겠다라고 해서 가로를 열어 주셔야 되는데 뭐 인풋으로 우리가 딱히 넣어줄 게 없다고 치시게 되면은 뭐 그냥 생략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가로를 쳐보겠고요. 그러면은 그거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우리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었죠? 사이즈 함수를 치시고 스타트
넣어주시게 되면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트가 컨테인하고 있는 게 뭔지를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저 클락이 의미하는 함수를 조금 알고 싶으면은 헬프 명령어를 치셔가지고 헬프 클락을 봐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뭐 하자고 하는지 여기까지만 한번 좀 실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스타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클락이라는 거를 현재와 날짜 시간을 표현한 벡터라고 하는데 뭐 어쨌거나 그래도 그냥 실행해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엔터를 쳐가지고 보겠습니다. 보니까 1by 6에 해당하는 애가 나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즈 스타트 맞나요? 1by 6의 행렬이 나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만 이제 헬프 명령어도 조금 쳐야 되나? 예, 이렇게 치면은 헬프가 현재 날짜 시간을 벡터로 표현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개의 요소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현재 날짜 시간을 날짜 벡터로 표현한 거고 총 6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뭐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문서를 조금 더 클릭을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함수가 아니니까 얘는 살짝 지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하냐면은 이 컨버트 벡터 start라는 변수를 스트링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답니다. 데이트 스트링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조금 스타트 스트링이라는 변수에다가 데이트 str 스트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스타트를 갖다가 넣어주셔서 1by 6에 해당하는 벡터를 넣어주셔서 뭐 데이트 스트링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된다? 예, 검색을 해보셔야겠죠. 보니까 날짜 시간을 문자열 형식으로 변환해준다. 우리가 이 벡터 형태로 돼 있는데 매트랩은 아는데 우린 모르니까 얘를 문자로 바꿔줄 거고요. 이걸 실행시키면 뭔가 문자열로 바뀌는 게 나왔나 봅니다. 봤더니만 2019년 9월 5일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이 처음 실행했을 때 이 벡터 1by 6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무리가 조금 더 벽이 조금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앞에서 이 6개의 의미가 뭔지는 몰랐지만 첫 번째는 날짜, 두 번째는 월, 그 다음에 연, 그 다음에 시간들에 대한 시분 초에 해당하는 것들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기 2021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9월이었던 것 같고, 여기 5월이었던 것 같고, 여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보니까 눈에 보이네요.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맵 파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맵 파일을 저장을 하자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녹화했던 거를 증빙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 타임이라는 파일에다가 이 스타트 스트링이라는 것을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뭐 스타트 타임이란 매트랩에 이 스타트 스프링 9월 5일 2021년 9월 5일 13시 50분 23초라는 값이 저장이 됐을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날짜 스트링으로 되어 있던 것도 아까 벡터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이쪽에 참고 문헌들을 좀 찾아보시면 관련된 항목들이 조금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즉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엑서사이즈로 뭐 실제로 이 값을 불러와 가지고 I started learning MATLAB on date time이라는 것들을 조금 이제 플러스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anipulating variable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장 많이 활용할 것은 사칙 연산들일 텐데요. 이 사칙 연산들을 그냥 쓰시는 대로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나누기 기능은 이제 역슬래시, 쉬프트 키 옆에 있는 물음표 키랑 같이 있는 애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는 이 곱하기 원래 기호가 X랑 알파벳 X랑의 혼동을 줄까봐 에스테릭 마크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8번 위에 있는 기호를 쓰고 있다라는 것들은 뭐 설마 모르진 않겠죠?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누기 기호는 조금 혼동이 올 수도 있긴 한데요. 우리가 그 백스페이스 밑에 돈 표시가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걔를 눌러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 역슬래시도 또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슬래시랑 혼동되지 않게 조금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 역슬래시도 선형대수 문제를 리니어 알지브라 이퀘이션 풀 때 역행렬을 구할 때도 사용을 할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나누기 더하기 사칙 연산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거고요. 1 나누기 0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뭐 이런 거는 스크립트 창에 치지 마시고 커맨드 창에다 한 번만 쳐보겠습니다. 1 나누기 0 같은 거 눌러주시면 뭐 인피니트라고 나오네요. 나노 넘버가 아니라 0 나누기 0은 뭐가 나올지도 한번 궁금하지 않을까요? 예, 보면은 숫자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인피니트라는 것도 뭐 정확하게는 맞지만은 0으로 나누는 거 사실 나노 넘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거나 0 나누기 0 같은 경우 인피니트로도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난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같은 경우는 이 꺽쇠 표시 숫자 6 위에 표현되어 있는 숫자를 쓰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로는 당연한 거겠지만 가로는 먼저 가로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사칙 연산은 사칙 연산 순서를 먼저 다 따라가서 실행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랩에 여러 가지 빌트인 펑션들이 많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빌트인 펑션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쓸 건데요. 이 sqrt2라고 하는 건 루트 2를 말을 하고 있고요. 로그 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그를 및 자연 로그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로그 2는 ln 2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ln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로그로 되어 있어서 이제 가끔 이제 혼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뭐 미수가 10으로 정확히 표현하고 싶을 때는 로그 10이라는 것을 써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 같은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은 뭐여다? 라디안 값이다 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30도가 있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뭘로 바꿔줘야 되나요? 파이를 뭐 180분의 파이로 갖다가 표현을 해가지고 컨버팅 해주신 다음에 그 값을 넣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가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수 같은 경우에 익스포넨셜 3 이런 거 할 때는 익스포넨셜 가로 열고 3, 즉 익스포넨셜이라는 exp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표현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라고 그다음에 플루어 세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보면 모르면 뭐 한다? 헬프를 먼저 쳐보는 게 가장 좋겠죠.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올림을 하겠다는 뜻이겠고요. 플루어는 이제 버림, 세일은 올림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숫자들의 사용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값들이 있겠고요. 앵글이라는 건 역시나 각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앵글은 뭐냐면은 우리가 2차원 복소수잖아요. 1 플러스 1i는 이 복소평면에서 리얼 값이랑 이미지너리 값을 갖다가 이렇게 좌표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때 해당하는 앵글을 이 세타 값을 토해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앱솔루트는 절대값 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i니까 아마 뭐 루트 2라는 값을 토해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함수들 그 가로 열고 그 해당하는 인풋을 넣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이 엑서사이즈를 살짝 시간상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뒤에는 엑서사이즈를 뺐는데요. 초반에 조금 같이 해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먼저 1.52를 갖다가 초로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타우라는 변수에다가 할 텐데요. 제가 여기를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주석 처리 해가지고 엑서사이즈 스칼라 이렇게 제목이 생기는 노트 형태라서 이걸 좀 쓰고 있습니다. 빠졌네요. 그래서 타우라는 거에다가 값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어떤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1.51은 1.51은 몇 초일까요?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고요. 1시간은 60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60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곱해서 계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다 뭐 일일이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지만은 나중에는 이렇게 다 세미콜론으로 다 출력을 해주진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출력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클래스 수업을 제가 이런 강의를 일주일 동안 할 건데요. 뭐 이틀은 쉬어야 되니까 5일 동안 한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5일에 해당하는 것도 end of class라는 베리어블에다가 좀 계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end of class 5일 똑같은 방식으로 24에서 60에 곱하기 60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서요. 그랬는데 이퀘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너의 지식에 대한 것을 시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특정한 전체 시간 동안
내가 현재 시간 동안 공부를 한 만큼에 따라서 지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는 뜻이겠고요. 이게 처음에 시간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0이면 1이기 때문에 1 빼기 1은 0이죠. 즉 공부를 안 했으면 지식이 빵이란 뜻이고요. 내가 시간을 정말 무한히 들여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죠? 이 t가 무한으로 가면은 예, 점점 마이너스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0으로 수렴하죠. 지식이 100% 지식이 충전된다라는 이런 뜻을 따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how well will you know that MATLAB 얼만큼의 MATLAB을 아는지를 K에 대한 값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nd of class가 됐을 때 그래서 이거의 베리어블을 knowledge at end라고 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at end 라고 할 거고 1 exponential이라는 함수를 써야 될 것 같고 현재 제가 1.51 공부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end of class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기서 말한 값이 계산이 될 것 같은데요. 값이 좀 마이너스가 나왔죠. 지식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었는데 제가 빼먹었던 것 같습니다. 봤더니만 0.259, 그러니까 약 26% 정도의 제가 지금 지식이 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제 매트랩에 대한 지식을 한 26% 정도 이제 다시 리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좀 좋은 프로그램답게 at NDA보다 지금 FND, Fundamental Numerical Design 렉처에서 I will know that X% of MATLAB을 아는 것들을 조금 출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력 같은 거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display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출력을 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at the end of lectures 한다며 I will know X%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니까 X% 먼저 표시를 하겠습니다. X% of MATLAB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력을 하면 이 X%가 우리가 필요로 한 건 뭐죠? 지금 knowledge of end라는 애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 knowledge of end를 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거겠지만은 knowledge of end라는 애가 그냥 이렇게 출력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고요. 이 텍스트 스트링도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end of knowledge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애가 들어가 줘야 돼서 스트링과 스트링끼리 서로 연결해 줄 건데요. 문제는 두 개의 스트링은 연결이 됩니다. 즉 이렇게 하면은 at the end of I will % of MATLAB이라고 해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은 이 X 사이에다가 값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뭘 넣어 줄 거냐면은 저 숫자를 넘버 2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로 knowledge of at the end of 이 값이 숫자로 되어 있는 이 0.2592라는 값을 문자로 바꿔주겠다라는 명령어를 쓰셔가지고 변수만 써져 있어야 되는데 써주셔서 I will 0.2591% 라고 되어 있는데 퍼센트에 맞추려면 좀 곱하기 100을 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계속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트랜스포즈가 있습니다. 저희가 벡터가 존재하면요. 이거는 무슨 벡터죠? 사이즈가 1/4짜리에 해당하는 벡터인데요. 이걸 트랜스포즈라는 함수를 쳐주시게 되면은 이 행벡터가 이 컬럼 벡터로 바뀌게 됩니다. 즉 1, 2, 3, 4 플러스 i라는 이런 벡터로 갖다가 표현이 되겠고요. 근데 이런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함수를 매번 쓰지 마시고 옆에 이제 콤마, 따옴표 하나를 갖다가 쳐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바뀌어주겠고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점 기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어쨌거나 그거에 여기선 점은 생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컬럼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컬럼을 갖다가 트랜스포즈 콜 하면은 먼저 콜부터 확인을 해줘야겠네요. 1, 2, 3, 4가 되어 있는 애가 옆으로 눕혀지는 애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콜론, 콤마를 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거는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랩에서 행렬 더하기랑 행렬 빼기가 되겠습니다. 뭐 벡터랑 행렬을 더하거나 뺄 때는 당연한 거겠지만은 서로 차원은 맞아야 됩니다. 엘레멘트 와이즈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엘레멘트의 위치가 동일한 애들끼리 더하거나 혹은 빼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을 빼야하는, 물론 이건 벡터랑 행렬에서 당연한 연산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아까 근데 로우 벡터랑 컬럼 벡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 서로 뭐냐면은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컬럼과 더하기 로우였나요? 예, R로 W 값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값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값이 나오면 안 되는데 값이 나와 버렸네요. 그래서 원래는 계산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엘레멘트끼리 서로 더하거나 빼줘야 되는데 하나는 1/4, 하나는 4/1이기 때문에 하나가 트랜스포즈가 돼가지고 계산이 돼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 로우를 이렇게 트랜스포즈 해주셔가지고 세로로 맞춰주시고 컬럼도 세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하거나 혹은 빼기가 가능할 수 있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su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sum이라는 함수 내 매트랩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벡터에 있는 그 요소들을 다 더하겠다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프로드는 프로덕트, 곱하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매트랩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함수들이 사실은 꼭 스칼라로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지수 함수 이런 거 하실 때 여기에 뭔가 3 이런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긴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벡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1, 2, 3 이렇게 벡터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건 누구랑 똑같냐면 exponential 1, exponential 2, exponential 3과 그 결과를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과 같은 함수를 즉 벡터로 함수가 벡터를 받아올 수도 혹은 매트릭스 자체를 받아와 가지고 수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건데요. 곱하기랑 나누기, 거듭 제곱은 문제가 됩니다. 더하기랑 빼기는 엘레멘트 와이즈가 너무 직관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곱하기라는 경우에는 이제 뭐랑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엘레멘트끼리도, 그러니까 요소랑 요소끼리도 서로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곱하기 합시다 하면은 두 가지가 있죠. 얘를 4, 10, 18 이런 애를 얻고자 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행렬과 벡터를 공부할 때 곱하기를 하자고 하면 배웠던 게 더 뭐죠? 바로 내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뭐죠? 벡터 내적은 똑같네요. 행렬 내적이랑 행렬로 바꿔야 되니까 좀 나중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애들이랑 차이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엘레멘트 와이즈하게 엘레멘트 요소끼리 정말 그것끼리만 곱하거나 그것끼리만 나누거나 혹은 그것끼리 제곱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점을 갖다가 추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곱하기 해주시게 되면은 이 요소 1번과 4번끼리 그 곱하기 관계를 1번과 4, 첫 번째 요소끼리 서로 나누기를, 첫 번째 요소끼리를 거듭 제곱으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곱하기랑 나누기는 곱하기는 아까처럼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벡터랑 벡터를 나눈다라는 연산 자체가 있나요? 이런 연산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한 거겠지만 거듭 제곱으로 벡터랑 벡터를 거듭 제곱으로 한다? 이런 연산은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엘레멘트 yz끼리 하려면 서로 이 사이즈가 동일해야 된답니다. 뭐 얘가 1/3에 해당하는 애고요. 얘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3/1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점 곱을 하더라도 서로 차원이 안 맞기 때문에 야, 내가 누구랑 곱셈을 해야 돼? 라는 것들 때문에 안 맞죠. 즉 1,1, 1,2, 1,3끼리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1,2가 없죠. 2,1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트랜스포즈를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뭐 차원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진짜 매트릭스 곱인데요. 매트릭스 곱 같은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이런 벡터
두 개 어떻게 되죠? 두 개 곱한 다음에 서로 더해 주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건 차원이 돼 버리죠. 사실 그 내적 다 프로덕트의 연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를 제곱하면 우리가 뭐 제곱이란 건 같은 행렬을 같은 값을 두 번 곱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트릭스 곱하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각 요소의 제곱이랑은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곱의 역할이 뭐인지가 더 중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곱하기랑 흔히 말하는 이제 제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렬 연산할 때 그 행렬의 연산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누기는 조금 없습니다. 나누기 없는 것 대신 역행렬은 존재하는데요. 제가 아까 뭐 나누기 기호랑 이 역슬래시 기호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 일이 나중에 생길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역행렬을 구할 때 뭐 우리가 A랑 B를 역행렬 곱하기 B 이런 거 표현을 해야 될 때 A 역슬래시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나중에 좀 계산을 수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오토매틱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먼저 변수를 조금 선언해주는 작업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매트랩은 동적 언어고 고급 언어라서 변수를 딱히 선언을 해주지 않아도 좋지 않냐 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변수를 미리 선언을 해주면은 컴퓨터 입장에서 어떤 변수가 들어오겠구나 라는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다른 애로 왔으니까 나 모양 좀 바꾸고 올게 라는 이 시간만큼 사실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겠고요. 또 흔히 말해서 동적 언어라는 건 매번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너가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동안은 변화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과정이 생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이 빨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값을 1by 10짜리 벡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값을 순서대로 하나씩 넣어주는 뭔가 코드를 짜놨는데 총 10번이 반복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10개가 다 찾을 때까지 10번이 반복이 될 텐데 그동안 내가 이게 10by 1인지 컴퓨터 모른다고 이게 처음 들어올 때 야 1by 1이었네? 두 번째 하니까 하나가 추가돼서 1by 2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이 변수를 할당해주는 작업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없이 처음에 하면 야 그냥 1by 10까지니까 이미 나 10개 있으니까 그냥 값을 바꿔만 주면 되네? 라는 건데요. 그 값을 바꿔주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게 있습니다. 1by 10에 해당하는 값을 다 1로 넣어 놓겠다라는 뜻이겠고요. 제로스는 무슨 말이냐면 다 0으로 넣어 놓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좋고요. 혹은 랜덤 넘버 1 곱하기 4에 해당하는 랜덤 변수 0부터 1까지 유니폼하게 랜덤이 생성이 될 텐데 그때 순간적으로 나오는 값을 집어넣겠다라는 뜻이겠고요. NaN 나노 넘버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NaN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라는 값으로 넣어놓고선 1by 69에 해당하는 벡터를 하나 선언을 해주겠다 라는 뜻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라인 스페이스라는 것도 있긴 한데요. 이것도 좀 많이 활용을 할 건데요. 리니어 스페이스라는 뜻입니다. 0부터 10까지 5씩 증가하게. 즉 무슨 말이죠? 0, 5, 10이라는 3개의 벡터를 생성시켜주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0, 5, 10 이라고 표현을 하셔도 사실은 똑같은 게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되겠고 얘의 결과물은 0부터 인터벌 2씩 증가해서 이런 식으로 총 6개의 벡터가 생성되게 해주겠고요. 만약에 이 중간에 콜론이 사라져 있다고 치면은 1이 생략이 됐다고 가정하고 이런 결과물을 토해내주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뭐 이런 또 라인 스페이스 말고도 이제 로그 스페이스도 존재하는데 뭐 로가리즘으로 뚝뚝뚝 변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필요함에 따라서 헬프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벡터 인덱싱을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벡터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벡터를 선언을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특정한 요소 값을 하나, 둘, 셋, 4개만 따로따로 갖고 오고자 싶을 때 어떻게 호출을 하느냐인데요. 우리가 A가 있는데 이거의 사이즈는 뭐 여기선 지금 1by 4라고 나오겠는데요. 난 그 중에 특정한 엘리멘트 하나를 갖고 오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엘리멘트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i번째 인덱스를 갖고 오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이 i 쓰지 말자고 했었죠. 왜 그러냐면은 컨주게이션 그레이트 넘버랑
문제가 되기 때문에 i번째 있는 애를 갖고 오겠다고 했는데 뭐 그 당연한 거지만 i는 앞에서 1이다 혹은 뭐 2다 3이다 이런 것을 넣어주셔야겠죠. 그렇게 호출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조금 파이썬이랑 혹은 다른 언어랑 다른 게 이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인덱싱은 1번, 두 번째 있는 애는 2번, 세 번째는 3번, 4번째로 시작, 4번 4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게 왜 0이냐 1이냐로 갖다 좀 따지냐면요. 파이썬 같은 데는 처음 위치를 인덱싱 번호를 0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뭐 언어를 배울 때 이게 1부터 시작하냐 0부터 시작하냐로 가지고 조금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잘난 척 하시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희 매트랩에서는 1번부터 시작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벡터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방식으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벡터 A, B라는 벡터가 있을 때요. 14, 33, 9, 8이라는 벡터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 난 벡터에서 첫 번째 요소 14를 갖고 싶다 하면 1,1이라고도 해주시면은 14가 호출이 됩니다. 또 비슷한 식으로 2,1, 1,2, 2,2로 할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 방법,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도 있지만요. 리니어 인덱스 방법도 존재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엔 총 4개의 엘리멘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B는 1번부터 4번까지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B1을 호출하면은 이거랑 똑같은 게 호출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그거의 순서를 제가 여기 2라고 적어놨는데 가끔 헷갈려요. 제가 여기가 2인지 여기가 2인지 헷갈리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순서대로 맞춰서 인덱스를 똑같이 호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인덱스를 내가 어떻게 불러올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드 인덱싱 중에 하나인 이제 슬라이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잘라가지고 오는 건데요. 저희가 뭐 12를 갖고 오고 싶을 수도 있지만 나는 여기를 다 갖고 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 번에. 그럼 뭐 나는 1,1과 1,2를 갖고 오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냐라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작업을 다시 할 바에야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덱싱을 갖고 오는데 규칙이 있어. 보니까 뭐가 규칙이 있어? 1은 똑같네. 그래서 1은 그대로 적어주고 뒤에 뭐냐면 얼마부터 1부터 2까지니까 나는 1부터 2까지 행렬로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 가로를 치셔도 되겠고요. 가로를 생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가 1과 그 다음에 2가 시작점, 끝나는 점, 엔드 점이라고 하면은 그것조차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만 적어주시면은 이 전체 슬라이싱이 되겠고요. 만약에 점점 콤마 1이라고 하게 되면은 반대로 이쪽에 해당하는 12-2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는 점점 콤마 점점을 적어주시면은 행렬 4개가 그대로 다시 원래대로 토해서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반대로 따지면 C2, 땡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 번째 열 2랑 13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3하고 6으로 치환을 하는 거죠. 여기 강의자를 잘못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호출을 해가지고 다른 것을 슬라이싱을 해서 넣어줄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싱은 되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은 이 벡터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값을 조금 찾는 것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덱싱 번호를 통해 가지고 찾는 것도 가능했지만은 뭐 만약에 난 여기 안에서 가장 미니멈 값을 찾고 싶어, 혹은 그 미니멈 값이 있는 위치를 찾고 싶어, 이런 걸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매트랩에 내장되어 있는 미남수 혹은 최대값일 경우에 이제 맥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에다가 벡터를 넣어주셔야죠. 뭐 여러 개가 있어야 되니까 벡터나 혹은 행렬, 매트릭스를 넣어주실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때 가장 미니멈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줄 거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위치는 3 아니냐? 정확하게 1,3이죠. 1,3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줄 겁니다. 이것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블 값이 뭐 1, 2, 3, 4, 5, 3, 4, 5, 1, 9, 1, 2, 뭐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예, 미니멈 바
값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실행을 하면은 바에서 가장 작은 미니멈 값이 1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헬프, 미니멈의 헬프를 한번 쳐보시게 되면은 얘네가 인풋이 어떻게 들어가고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냥 값을 하나만 받아오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뭐 값을 두 개를 받아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저걸 그대로 한번 해주시면은 m은 1, 미니멈 밸류 값은 1, 인덱스는 5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모범 사례는 쉼표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사실 아까 그 스페이싱으로 저희가 이제 벡터를 나열한다고 했었는데요. 편하게 할 땐 스페이싱이 하는데요. 이렇게 값을 받아올 땐 콤마를 계속 매트랩에서 조금 약간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실수로 스페이싱을 한 건지 혹은 그런 건지에 따라서 이 코드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인덱스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find라는 명령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벡터에서 구란랑 같은 이제 로지컬 기호인데, 로지컬 기호도 좀 뒤에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랑 동일한 애가 있으면 걔를 찾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그거에 뭘 찾냐면 위치, 여기서는 치면 네 번째 인덱스라는 게 나오니까 ind가 아마 4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벡터에다 4 넣어주시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9가 나와야겠죠. 잘못 타이핑했네요. 나올 거고요. 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2보다 큰 값이 벡터에 해당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라는 뜻이고요. 또 6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2랑 6 사이에 있는 값은 뭐가 있죠? 3이랑 여기서 5가 있는데, 그렇다면 뭐겠어요?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로는 뭐가 나와야 되나요? 두 개니까 아마 벡터로 나올 거고요. 1과 2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찾아지는지도 한번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ind라고 할 텐데요. 바에서 9랑 똑같은 애를 찾아보겠다 라고 하니까 네 번째 위치에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find에서 바를 2보다는 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and 바가 뭐였죠? 6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얘는 좀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덱스의 약자로 갖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텐데요. 보시면은 제 행렬에서는 2와 6, 3, 4, 5가 해당하기 때문에 3, 4, 5에 해당하는 인덱스 1, 2, 3, 이 세 개가 같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뭐 이 find 명령어도 편하긴 하지만 나중에 로지컬하게도 찾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건 한번 좀 검색을 다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행렬까지 다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코딩을 하다 보면은 맞닥뜨리는 게, 사실 우리가 저장하는 게 꼭 숫자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아닌 형태들은 어떻게 저장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요. 우린 주로 2차원의 행렬을 다루긴 할 텐데, 그게 아니고 3차원, n차원에 해당하는 뭐 RGB 이미지, 뭐 위치 x, y, 그 다음에 RGB에 해당하는 RGB 값 3개 해서 뭐 n by n by 3, 3차원 디멘셔널한 벡터를 다룰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어떻게 차원을 구조를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매트랩에서는 총 두 가지의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셀 어레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트럭처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셀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행렬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유사하긴 한데 그 행렬 요소에 들어가는 위치에 들어가는 게 이제 스칼라 값이 아니라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뭐 3, 4 이런 숫자 값이 아니라 벡터 1,2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문자 X, S 이런 것들도 넣어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셀에 셀 자체를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셀 스트럭처인데, 행렬과 같은데 그 요소에 아무런 데이터 스트럭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 C 언어 같은 경우에 하셨으면은 약간 조금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인데, 약간의 이걸 묶음 같은 겁니다. 변수들이 저희가 많잖아요. 변수 1번, 뭐 변수 2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변수 1번, 2번들이 사실 되게 공통적인 거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숫자일 때가 있고요. 이 변수는 뭐 문자를 저장을 하고 있지만은, 얘네 둘이 다 가르치고 있는 게 사실은 하나의 뭔가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때 나는 이 스트럭처라는
점을 표현해가지고 스트럭처 안에 베리어블 1이 숫자고 스트럭처 안에 베리어블 2는 문자를 따로따로 저장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서 이제 셀을 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기존의 행렬 같은 경우에 이렇게 3x3 매트릭스 그 안에는 스칼라에 해당하는 엘리멘트 값은 스칼라 값을 저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셀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요소 안에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혹은 벡터 자체가 들어갈 수 있겠고 혹은 뭔가 비어있으면 empty 행렬 empty 벡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이걸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기호를 이렇게 구부러진 가로, 대가로라고 하죠. 저희는 이 대가로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C는 뭐 이렇게 1, 2, 3 했으면은 이 브라켓으로 썼다고 하면은 이 컬리 브렉스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내가 1, 2, 3을 넣게 되면은 똑같은 정보를 저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완전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이 첫 번째는 진짜 우리가 엘리멘트, 매트릭스의 요소를 하나 말을 하는 거고요. 이건 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데이터의 컨셉이 애초에 다를 수도 있어서 얘네들은 서로 같냐라고 얘를 만약에 D라고 놓으면은 C랑 D가 서로 같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면은 서로 같지 않다라고 애초에 데이터의 타입이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D 이렇게 셀로 정의를 해주시면 이제 여기다가는 정말 아무거나도 넣을 수 있습니다. A라는 문자도 넣을 수 있겠고요. E라는 것도 넣을 수 있겠고요. 여기다가 저는 뭘 넣을까요? 이 3이라고 하는 이 벡터를 따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겠고요. 혹은 난 매트릭스 자체를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C, 물론 앞에서 C를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요소 C의 요소를 불러올 때는 이런 식으로 불러왔잖아요. 그럼 D의 셀의 요소를 불러올 때는 보시는 것처럼 대괄호를 열어가지고 불러오시면은 아마 문자 A가 불러와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트럭처입니다. 스트럭처는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의 변수를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스트럭처 자체 사이즈는 1x1 스트럭처 하나가 자체만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럭처 안에 또 다른 스트럭처가 존재를 뭐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랑 하부 구조처럼 그냥 만들어지는 것 뿐인 거지 그 자체 스트럭처는 하나만 존재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다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트럭처 안에 그 밑에 서브 스트럭처들의 혹은 베리어블들을 값을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만약에 내가 네임이 저기서 레오라고 해놨는데요. 레오고요. 그 다음에 age라는 변수를 18세 그 다음에 뭐 child age를 해놨는데 애가 없습니다. 18세이기 때문에 애는 없겠죠. 그 다음에 빈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보가 사실은 한 세트죠. 어떤 레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한 세트인데 그걸 이제 따로따로 저장을 해두다 보니까 변수명도 혼동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레오라는 사람을 위해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하나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그 위에 같이 저장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 언어 같은 거 코딩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스트럭처가 많이 되어 있고 혹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조금 많이 되십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이거 오퍼레이터 같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매트랩을 공부하셨을 때는 이걸 데이터 스트럭처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요새 쓰고 있어서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었고요. 또 사실 파이썬에서 많이 보는 형태의 딕셔너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 매트랩에서도 스트럭처 어레이가 존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스트럭처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PPL이라는 변수에다가 스트럭처를 정의를 했는데 name이라는 게 있는데 name 총 3명의 이름이 있고요. age라는 게 있고 그 3명에 해당하는 age가 각각 있고 child age가 3명에 해당하는 애가 있는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2명 있으면 2,4, 1명 있으면 한 1, 뭐 한 명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빈 어레이를 갖다 이렇게 같이 저장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저장된 형태를 좀 그림으로 갖다 표현을 해줘 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PPL이라는 애는 사실 스트럭처 자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PPL의 두 번째 요소를 갖다 긁어 오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저희가 앞에서 봤을 때 PPL의 두 번째 엘리멘트를 갖다가 읽어오겠다 하면 이 컬이 들어가 있는 브라켓을 이제 쓰자라고 했었는데 저렇게 가로를 치게 되면 이제 진짜 두 번째 요소를 갖다 읽어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요소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번째 사람 거 이쪽 라인 거가 그대로
스트럭처 형태로 읽어드려집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 ppl2라고 하게 되면은 뭐 name은 보다 메리 가로치고 메리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쪽 age는 두 번째니까 27이 들어가 있을 거고, 뭐 세 번째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라켓으로 있어야죠. 브라켓으로 있는 스트럭처로 저장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ppl3라고 했을 때 그걸 s라고 했는데 어떤 s도 데이터 스트럭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뭐 저장을 해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스트럭처에 name이 되어 있기 때문에 persons의 name, 저희가 person에다가 ppl2를 저장을 해왔는데 ppl 두 번째 인덱스를 저장했는데 그 두 번째 인덱스의 name에 해당하는 인덱스는 뭐 누구냐? 메리, 텍스트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메리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뭐 person의 age 하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2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뭐 비슷하게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럭처 자체를 읽어오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스트럭처를 1번째 해당하는 애들을 존 32 2,4. 근데 그거에 물론 첫 번째 거의 이름은 name, 두 번째 거의 이름은 age, 세 번째 이름의 child age인데요. age를 읽어오게 되면 당연히 3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사실 이렇게는 많이는 잘 안 씁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 이거를 왜 가르쳐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머신러닝 같은 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좀 할 텐데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읽어 들어올 때 모든 데이터가 숫자였으면은 그냥 매트릭스 행렬로 읽어 드리면 됩니다. 뭐 사실 차원이 조금 더 높은 고차원 행렬이라도 다 읽어 드릴 수 있는데 이 스트럭처 어레이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혹은 흔히 말하는 주민번호 혹은 혈액형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문자가 되어 있고 어떤 건 숫자가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읽어드렸을 때 텍스트를 엑셀 같은 걸로 읽어드릴 때 그거의 형태를 저장하는 첫 번째 형태는 바로 이 스트럭처를 띄고 있습니다. 사실 파이썬에서도 이거를 쓰는 게 바로 뭐죠? 이름을 까먹었네요. 파이썬 같은 데서도 라이브러리 말고 파이썬도 이런 어레이를 저장하는 방법이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파이썬은 오히려 반대로 매트릭스처럼 행렬을 저장하는 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트랩에서는 이걸 주로 쓰지 않고 행렬을 많이 쓰고서 나중에 파이썬으로 옮겨가시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서 데이터 저장하는 그 타입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초반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이 스트럭처 어레이를 조금 이해하시면, 제가 일부러 시간까지 많이 투자하는 이유는 이 스트럭처 어레이를 이해하시면 나중에 파이썬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실 때도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트럭처를 어세스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방금 얘기 드렸지만은 이 점 기호를 써가지고 스트럭처에다가 점 찍으시면 그 안에 있는 하부 구조들의 베리어블을 갖다가 호출을 해와서 갖고 올 수 있겠고요. 뭐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은 딱히 선언을 안 해주셔도 점만 찍으셔도 그 하부 구조에 뭐가 있는지 혹은 스트럭처를 실행을 해주면 그 서브 스트럭처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매트랩에서 실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잘 호출을 해와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플로우 컨트롤 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짝 나왔던 기호가 있는데 서로 같다라고 할 때 이렇게 는는 이란 표시를 해주는데요. 왜 는는을 쓰냐면요, 는이 이미 다른 데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는의 컴퓨터에서 코딩에서 보통 이 는의 의미는 뭐냐면 A는 3이 아니라 3을 A한테 줘라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한테 주라라는 뜻으로 의미를 쓰이고 있다 보니까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서 는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같지 않다는 건 물결 는, 뭐 같지 않다는데 이런 기호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물결 표시 는으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거나 작다, 같거나 크거나 같고, 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뭐 이런 기호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뭐죠? 숫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 좀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equal과 같지 않다는 사실 뭐 문자에서도 비교할 수 있죠. 문자가 서로 문자열이 서로 같다, 문자열이 서로 다르다 할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 릴레이션십 오퍼레이션 말고도 로지컬
기호에서도 좀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두 개 A AND 두 개 로지컬리 서로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된다 할 때는 A and B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뭐 단순하게 값 자체만 할 때는 이게 AND 기호를 두 번 표시를 해가지고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OR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화 표시가 되어 있는 걸 Shift 키 누르시면 나오는 기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같지 않다는 앞에서 봤지만은 죄송합니다. not 서로 부정인 경우에 물결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XOR이나 OR 혹은 AND이라고 해서 그냥 뭐 여기에 둘 중에 하나가 true 혹은 false만 존재해도 이 전체는 뭐 any true면은 true다 이런 결과를 주려고 하고요. 매트랩에서는 이 t랑 f를 갖다가 문자로 사용하지 않고요. t인 경우는 1 혹은 false인 경우는 제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실 0만 아니면은 무조건 어떤 값이 존재하면 true로 표현해 주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뭐 거의 1로 뭐 어쨌거나 출력이 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뭐냐면 if문 같은 거 우리가 이게 조건을 걸 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한 것처럼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건 if문이 되겠고요. 아마 매트랩 공부하시거나 다른 언어 공부하시면 이제 가장 먼저 순서도에 따라서 뭔가 알고리즘을 처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처리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if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에서는 먼저 if를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true인지 false인지 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컨디션, 조건을 하나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1이라고 적어 주시면 당연하겠지만 그 밑이 바로 실행이 되겠고요. AND, if문에서 AND까지를 이 조건에 맞춰 실행하고, 그게 아니고 컨디션이 1인 경우랑 컨디션이 0인 경우에 따라서 else를 커맨드 세컨드를 실행을 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조건이란 게 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컨디션 이게 조건이 1인 경우엔 여기를 실행하고, 여기 컨디션이 조건이면 여기를 실행하고, 물론 여기서 실행되면 그 다음 거 실행하지 않고 바로 end로 넘어가 버리고요. 그 다음 거 실행 안 되는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을 하고 1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모든 컨디션이 다 제로였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실행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존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있는 경우에는 실행을 안 하고 바로 end로 넘어갈 수 있죠. 왜냐면 컨디션이 제로면은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경우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들은 else가 있으면 무조건 여기를 둘 중에 하나는 거치고, 이 중에서는 무조건 하나는 거치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고요. 이런 else if가 많아지면, 조건을 정말 많아지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스위치라고 해서 조건 1, 조건 2, 조건 2, 조건 3 이런 거에 따라서 어디를 실행을 시켜라 라고 하는 이제 스위치 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이제 포문이 되겠습니다. 포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실행을 할 때 쓰는 루프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제 n이 1부터 1,100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었지만 1이 생략된 거거든요. 이 인덱싱의 전체 의미는 1부터 2, 100까지 이렇게 벡터로 표현이 된 거고요. 즉 벡터를 표현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표현했을 때 1부터 100, 즉 n이 1부터 100까지 쭉 인덱싱이 변하면서 실행이 될 거고요. 여기는 총 몇 번이 실행이 된다? 100번. 이 커맨드는 100번이 실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번이 실행이 돼 end가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다 끝냈을 때까지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서 n이 얼마가 됐을 때, 100일이 됐을 때 100일이 돼서 안 맞네 하면서 뭐죠? 바로 end로 넘어가서 다음 명령어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인데요. 사실 while문이 조금 더 for문보다는 제너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을 잡는 데 있어서 for는 몇 번을 돌릴지를 사실은 거의 알려주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컴퓨터 입장에서 야, 이걸 처리를 몇 번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들도 존재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while문을 써서 무제한 돌아가게 해주고요. 무제한이라기보다는 이 컨디션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는 계속 돌아갈 거고요. 이 컨디션이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이 while문이 끝납니다. 하지만은 이 안에서 이 커맨드가 실행 동안에서 이 컨디션이 뭔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서 바뀌지가 않으면은 무한히 돌아가 버린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피니트 무한, 컴퓨터가 다운된 것처럼 계속 연산을 하는 거죠. 조건을 못 찾아가지고, 못 만족시켜가지고. 그래서 뭐 코딩을 처음 시작할 땐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얘 때문에 컴퓨터가 다운된 것처럼 뭔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은 while문보다는 for문처럼 몇 번 안에 돌아보고
그 다음에 정말 개수 더 많이 돌아야 되면은 이 while 문으로 쓰셔야 되겠고요. 그런 중간에 사실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브레이크 문도 세트로 존재를 해서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그만 나오라라고 이제 해줄 수 있게 뭐 그런 것들을 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파트에 이제 좀 마지막 파트는 펑션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아마 여러분들이랑 이제 쓸 거 중에 하나가 이 함수입니다. 매트랩에서는 내장으로 준 빌트인 펑션 말고도 여러분들이 직접 펑션을 제작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치 해석하는 게 이제 매트랩에서 주는 빌트인 펑션도 이미 있긴 한데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할 건데요. 펑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펑션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펑션의 이름 당연히 있으셔야겠죠. 그다음에 가로 열고 들어올 인풋,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아웃풋이 어떻게 나갈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사실 그 안에서 그 펑션이 있고 그 밑에 마지막은 아마 end라고 있어서 펑션에서 end 혹은 뭐 리턴이란 것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펑션을 정의를 해주는 칸이 있고요. 이건 다 주석이죠, 그렇죠? 즉 헬프 파일에 사실 여러분들이 헬프 치신 다음에 나오는 출력이 되는 부분은 이 주석이 처리된 부분까지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매트랩처럼 내가 함수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펑션 앞에다 이렇게 주석으로 갖다 설명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헬프 치시고 내가 만든 함수의 헬프가 이게 출력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주석까지 만들기에는 시간상 또 우리의 노력상 그러긴 힘들 거고요. 그냥 펑션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면은 처음에 펑션이라고 정의를 따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파일을 따로 스크립트를 만드셔가지고 펑션이라고 만드시고 펑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올 인풋이 몇 개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함수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펑션이 몇 개가 들어와야 될지, 인풋이 몇 개가 들어와야 될지 고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아웃풋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지, 여기 총 3개의 아웃풋을 토해내 줬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어떻게 제작을 할지를 좀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파이썬이나 다른 데서랑 비슷하게 리턴이라고 해가지고 x, y, g를 리턴을 하겠다라는 명령을 따로 해주셔도 뭐 상관은 없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 리턴과 같은 명령어로 x, y, g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좀 이제 우리가 매트랩 함수들 뭐 제로스, 그다음에 사이즈, 랭스, 썸 이런 함수를 앞에서 봤는데요. 헬프를 치시게 되면 뭐 그거에 대한 헬프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라는 인풋이 들어오면은 d라는 걸 주고 x라는 인풋이 나오면은 m과 n을 따로 주고 x라는 인풋이 들어오면은 m1, m2, m3, mn을 따로 주고 x랑 인풋에 dim이라는 인풋이 들어오면은 m이라는 아웃풋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매트랩에서 빌트인 함수긴 하지만 이 사이즈라는 애는 대체 인풋이 몇 개의 인풋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고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줄까요? 즉 나는 여기에 몇 개를 넣어줘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웃풋도 몇 개가 나와야 되는지 대체 모르겠다. 이 샵의 의미는 더 넘버 오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지를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서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라진, 나라진, 바라진 아웃, 나라진 아웃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트랩에서 여러 가지 코드를 보시거나 혹은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제 4장부터 이제 뭔가 코드를 짜기 좀 시작할 텐데요. 인풋으로 받는 명령어가 바라지 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펑션을 갖다가 정의를 해주시고 펑션에 아웃풋이 있고 펑션에 네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으로 가로치고 분명히 x랑 y 받아와야 되는데 x랑 y를 받아온 게 아니라 여기에 바라진이라고 하나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풋이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난 하나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 안에 바라진 뭐 정확하게 variables in인데요. 첫 번째가 네가 말한 그 x 아니냐? 그러니까 x를 이렇게 저장해서 받아오고 네가 말한 두 번째는 y는 두 번째 저장돼 있을 거야. 애가 만약 그걸 넣어줬으면. 근데 가끔 이제 이상한 사람 있죠. 2개 넣으라고 했는데 3개 넣는 사람도 있어요. 즉 이 z는 사실은 바라진 3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3에 들어가 있을 텐데 문제는 내가 밑에서 z를 쓰지 않을 거예요. 즉 호출을 안 해도 상관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X랑 Y 다 넣어줘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들 있죠. X만 넣어준 사람, Y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야 Y가 없는데 어떻게 실행이 돼? 그런 경우는 뭐예요? Y가 바라진 2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서 바로 에러가 뜨면서 매트랩에서 에러가 뜬 순간 컴퓨터가 소프트웨어가 끝나버립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에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어쨌거나 얘가 안 넣어줬으니까 야 두 번째 거 넣어줘라는 기회를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그런 이제 조건문을 걸어서 쓸 수도 있는데요. 즉 뭐냐면은 사이즈를 체크를 합니다. 이 바라진의 사이즈를 체크를 해가지고 체크를 하니까 뭐 사이즈는 혹은 랭스도 가능하겠죠. 랭스 해서 야 얘가 적어도 2보다는 컸으면 좋겠어. 2보다 크지 않으면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해야죠. 이 정도는 해줘야지 X랑 Y 혹은 뭘 더 넣어주지 않겠느냐. 즉 그러니까 Y가 뭔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되면은 뭐하죠? if문 걸어가지고 그러면은 2보다 크면 이거 여기 커맨드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메시지를 얘한테 주는 거죠. 너 잘못했어. 물론 여기엔 디스플레이를 해주셔야겠죠. 디스플레이로 에러 메시지를 주면서 야 너가 인풋 변수를 한 개 덜 넣었어 이런 말을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코드가 여러분 교재에 조금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오늘 파트 1이 조금 내용이 많았습니다. 사실 파트 2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1시간 반 정도면 매트랩 복습을 다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한 학기에 해당하는 분량을 뭐 1시간 반으로 줄인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고요. 사실 오늘 배웠던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셨어야 됩니다. 뭐 스트럭처 이런 거 좀 몇 개 빼고는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전에 배웠던 것들도 있고 1학기 때 뭐 사실 매트랩을 2학년 1학기 때 매트랩을 거의 안 썼었기 때문에 많이들 까먹으셨을까봐 먼저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시간을 들여서 복습을 하는 거고요. 복습이 끝난 다음에 파트 2까지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딥러닝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매트랩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